안녕하세요, 이슈몬스터입니다. 오늘은 무너지는 중국 경제, 결국 한국에 손 벌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IMF와 글로벌 투자업계는 내년 중국의 바오류가 무너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오류란 중국이 6% 경제 성장률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까지 겨우 경제 성장률 3% 수준이던 중국은 경제 개방을 본격화하며 2007년 무려 14.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중국 정부의 불공정 정책에 의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결국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제 성장률 7%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발표합니다. 이를 두고 7을 지키자는 의미로 바오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바오치는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2017년 3월 리커창 총리는 경제 성장률 6.5%를 목표로 바오류 시대를 선언합니다. 중국은 2016년 발표한 중국지주 2025와 함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경제 살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의 20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7년 만에 최저인 6%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6.4%, 2분기 6.2% 등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6.0에서 6.2%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격적 경제 개방 이전인 1990년 3.9%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했고 일부 투자은행들은 5.5%로 급락할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무려 151.6%에 달하는 19조 8천억 달러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보다 4.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2018년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2017년보다 4배나 증가했고 올해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아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나라가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중국 정부는 한국에 손을 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는 중국 시장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휴대폰 공장을 모두 폐쇄하였고 현대차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업체들의 해외 판로가 막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자 중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14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고 관영신문들은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며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 직장도 연결해준 점을 언급하며 품위 있는 철수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현대차에게 중국 내 합작법인인 스촨현대의 지분 전량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생산하는 스촨현대는 외국 자본이 지분을 50%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법에 의해서 스촨 난진자동차그룹과 지분 비율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중국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합작법인으로는 처음으로 100% 외자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됩니다. 상황이 다급한 중국은 정치 분야에서도 한국의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월 2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가졌고 이번 대화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기세 등등하던 중국이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조건을 내세우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경제난과 함께 세계의 공장이라는 주의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공정한 조건으로 중국과의 업무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